PN 접합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PN 접합은 정방향으로 연결되면, 즉 정방향 바이어스면 전기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마치 기계적 스위치처럼 칼로 무베듯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정방향 바이어스면 마치 아무런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기가 흐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방향 바이어스면 마치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전기가 완벽하게 흐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론적으로 완벽한 스위치처럼 동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기계적 스위치는 사실 그렇게 동작하죠. 기계적 스위치는 스위치를 끄면 전기적으로 완전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버리죠. 스위치를 닫으면 마치 처음부터 한 전선인 것처럼 그냥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PN 접합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방향 바이어스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전압이 공급돼야 전기가 잘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계적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ON을 하면 전선이 그냥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압이 존재해야지 전기가 흐르는 건 사실이지만 전압이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전압이 아주 작아도 전류가 아주 작게 흐를 뿐이지 전기는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PN 접합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바이어스로 전기를 걸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압이 있어야지 PN 접합에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PN 접합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문턱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문턱이 1m면 1m보다 더 높게 점프하지 못하면 문턱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어떤 문턱과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왜 이런 게 존재할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PN 접합, 이게 N이고 이게 P라고 합시다. 자, N 같은 경우에는 안티몬이 있다고 치고 P에 삼족 불순물 갈륨이 있다고 칩시다.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 전자가 5개예요. 안티몬이 원소 기호가 몇 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체외각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전자가 그냥 5개라고 가정합시다. 절대 5개일 일은 없지만 그냥 5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안티몬은 내부에 양성자가 5개고 외곽에 전자가 5개, 이러한 상태겠죠. 자, 갈륨도 체외각 전자가 3개인데 정확하게 갈륨 원소 번호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외각 전자가 3개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자가 3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갈륨은 양성자 3개와 전자 3개 이렇게 구성되겠죠. 자,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리콘과 공유 결합에 의해서 전자가 하나 남습니다.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죠? 왜냐하면 체외각 전자가 5개인데 공유 결합에서 4개가 공유되었고 나머지 1개가 남잖아요. 갈륨은 그 반대죠. 주변에 다른 반도체, 실리콘이나 절메늄 등과 공유 결합을 하는데 전자가 하나 모자라죠. 그죠? 모자랍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실리콘과의 결합, 이 집단으로서는 하나 남고 하나 모자라지만 안티몬 자체는 정기적으로 양성자 5개, 전자 5개 중립 상태예요. 갈륨도 마찬가지죠. 양성자 3개, 전자 3개, 각각의 안티몬 또는 갈륨 같은 불순물들은 각각의 원자로서는 정기적으로 중립 상태예요. 근데 공유 결합을 통해서 집단으로서만 자유전자, 전자가 1개 남거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리콘과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불순물들이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안티몬과 갈륨이 가까이 있으면 얘는 구멍이 있고 얘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는 아주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문제가 없죠. 들어가게 되면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중립 상태가 돼서 결핍 영역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안티몬, 갈륨, 각각의 원자의 입장에서는 얘는 전자를 하나 뺏긴 게 됩니다. 얘는 전자가 하나 늘어났죠.
그러면 안티몬은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 뺏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티몬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갈륨은 어떻게 됩니까? 갈륨은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이 있고 P가 있으면 이 부분은 결핍 영역. 결핍 영역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자 또는 전공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안티몬과 안티몬, 여기 있는 안티몬들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여기 있는 갈륨들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정전기적으로 얘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요. 근데 여전히 결핍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던 얘네들은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유전자와 전공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결핍 영역인 건 맞죠. 그런데 얘 불순물의 원자들은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N 접합이 정방향 바이어스 연결됐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N이 마이너스, P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자, 전자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이 상태는 PN 접합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건 사실이에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는 건 사실인데, 자, 전자가 이렇게 찍찍찍 움직여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전자들을 밀어내고 여기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부분이 이 불순물 원소,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그 안정적이지 못한 불순물 원소들이 이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랬죠. 이게 전기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축전기처럼 이렇게 전기장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전자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전자는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의 흐름을 일종의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전기가 흐를 수 없냐? 흐를 수 있어요. 어떻게 흐를 수 있냐면 요 전기장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여기 가해지면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극복해야 되는 요만큼의 전기장을 이 정방향 바이어스 상태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계적 스위치를 생각하면 이런 게 없어야 되죠. 그냥 전기가 흐르면 그냥 도선처럼 그냥 흘러버려야 되는데 PN 접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일종의 문턱이 전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또 다른 PN 접합이 칼로 무 베듯이 기계적 스위치처럼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 또 다른 성질은 역방향 바이어스 상태에도 어느 정도 역전류 흐른다. 자, 기계적 스위치는 스위치를 오프하면 전기가 한 개도 흐르지 않죠. 그런데 PN 접합 같은 경우에는 역전류가 한 개도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N형 반도체도 전공이 P형 반도체도 자유전자가 소수 캐리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N형이든 P형이든 진선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선 반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 또는 전공, 자유전자가 빠져나가서 전공이 된 뭐 에너지를 받으면 진선 반도체가 동작하는 것처럼 P형 또는 N형 반도체도 진선 반도체 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선 반도체 성질을 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띄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티몬이 들어간 N형 반도체도 실리콘을 기반으로 실리콘에 불순물 투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리콘 원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몬이 불순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다른 부분은 실리콘이 마치 진선 반도체처럼 동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도 있고 자유전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도 원래 자유전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공이 있을 수 있고 P형 반도체에도 전공이만 있을 줄 알았지만 자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연결하면 이 소수 캐리어들이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일부 동작을 해서 전류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역전압이 매우 강해지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고 전류가 엄청 흐른다. 자, 앞에 이제 그림을 좀 보자면, 자, 요 부분은 아까 방금 설명을 마쳤던, 요걸 기준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고 이쪽이 플러스 전압이거든요. 즉, 마이너스 전압이란 것은, 역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전압 상태도 이 Y축이 전류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전류가 많이 흘러버린다는 거죠. 마치 전선이 있는 것처럼, 그냥 전선에 그냥 흘리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 도달하면 이게 확 흘러버리는데, 이것을 브레이크다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전류가 엄청 흐르게 되면 고전력 유도되죠. 전류가 엄청 흐른다는 게 고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류가 엄청 흐르는 거는 어떻게 놓고 보면 얘가 마치 스위치를 온 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류가 엄청 흐른다는 것은 저항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스위치를 온 한 것, 기계적 스위치를 온 한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PN 접합이 저항이 만약 있다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수자가 손상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것은 부도체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PN 접합뿐만 아니라, 물론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번개 이런 것도 일종의 공기라는 부도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브레이크다운이고, 브레이크다운이 뭔지 설명을 드렸나?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것은 전기가 일반적으로 흐를 수 없는 상태에 갑자기 급격하게 흐르는 상태를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도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나무는 브레이크다운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나무가 전기가 급격하게 흐를 때 어떻게 흐르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나무의 일부가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치 번개처럼 양쪽에서 타면서 그 탄 부분이 이어지면 전기가 급격하게 흐릅니다. 자, 탄 부분이 이어지는 것은 이해가 하는데, 탄 부분 이어졌다고 해서 왜 급격하게 전기가 흐르냐? 나무가 타면 탄소가 되잖아요. 탄소가 남죠. 탄소는 전기를 잘 흘립니다. 그러면 나무라는 부도체가 탄소로서 연결돼 버리면 전기가 확 흘러버리죠. 그런 경우도 부도체에 나타나는 브레이크다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PN 접합 같은 경우에는 제너 브레이크다운과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을 주로 관찰 또는 이용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너 브레이크다운과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을 조금 설명하자면, 우선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 자,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은 산사태 효과, 아발란치 현상이라는 산사태 효과라고 보통 불리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인데, 산사태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뭐 돌저고리 같은 거 하나 떨어져도 얘네들이 다른 돌저고리, 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을 막 일으켜서 아래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이 발생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방향으로 연결됐다는 말은 P가 MP 중에서, PN 접합 중에서 P가 마이너스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 전자가 그 이제 P 쪽으로 들어가서, 배터리로부터 P 쪽으로 들어가서 뭐 그 전공과 결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공과 결합을 하더라도 결핍 영역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공과 결합하고 P에서 결합하고 그냥 만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전공과 결합을 하든 하지 않든 전자가 역방향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매우 크다. 그러면 전공과 다 결합을 하든 아니면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 N과 P가 있으면 전공들이 막 있죠. 여기는 전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여기 연결돼서 전자가 이렇게 가죠. 그럼 이 전자가 가면 여기에 들어가서 결합을 하든 안 하든 전자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들이 에너지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전압이 크게 가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들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마구 충돌하고 막 그럴 거라는 거죠. 이 충돌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크면 충돌을 하면 마치 산사대처럼 여기에 있던 원자들을 막 두들겨 패면 거기 원래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서 막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원자들을 가만히 앉아있는 전자들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튀어나오면 전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 이놈이 원래 P형이기 때문에 전공만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전자가 많아져 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얘보다 밀도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마치 산소처럼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가 많이 넘어왔다는 말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고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류가 흐르게 되면 고전류가 흐르는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PN 접합은 보통 탑니다. 손상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라 합니다. 자, 반면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뭐냐 하면, 자, 일반적으로 어떤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뭐 아무리 자유전자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원자에 구속되어 있죠. 그런데 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마치 넘어야 되는 장벽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장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라는 놈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정도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얘가 이것을 마치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뚫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여기 아주 작은 터널을 내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터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제너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면 일반적으로는 흐를 수가 없죠.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지나갈 수가 없죠. 그걸 마치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조건에 이르게 되면 마치 터널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전자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터널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란치 브레이크다운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자가 산사대처럼 지나가고 그러한 현상은 아니고 특정한 전압의 특정한 상황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PN 접합의 역방향 바이어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제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개념이 활용돼서 역방향 바이어스 환경에서 PN 접합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PN 접합이 소자로서 실현화된 것을 다이오드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너 브레이크다운 현상을 이용해서 역방향 바이어스 환경을 사용할 때 그때 다이오드를 특히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아마 뒷페이지에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